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오늘은 세계 최고의 권위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보스턴 마라톤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달리기를 하는 인구, 더 나아가 마라톤을 즐기는 인구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와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는 보스턴 마라톤에 출전하는 것을 꿈으로 생각하는 아마추어들한테는 보스턴 마라톤 출전이 버킷리스트 1호가 될 정도로 다들 보스턴 마라톤을 참가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원한다 해서 다 참가할 수 있는 건 아니고 1997년부터는 참가 자격에 일정 기준 기록 이내에 완주한 기록이 있어야만이 출전할 수 있는 제한 규정이 있다 보니까 더더욱 그 기록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준 기록을 충족해서 꿈의 대회인 보스턴 마라톤에 참가하고 싶다, 이런 마라토너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달림이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이제 달리기를 시작하시는 또 달리기를 하고자 꿈꾸고 계시는 분들도 보스턴 마라톤에 관하여 많이 들어보셨고 또 참가하고 싶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보스턴 마라톤의 거의 모든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스턴 마라톤의 유래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근대 올림픽이 1896년에 시작됐습니다. 고대 올림픽이 열렸던 그리스 아테네에서 근대 올림픽 1회 대회가 1896년에 시작이 됐는데요. 그 올림픽의 꽃은 마라톤입니다. 그 올림픽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게 그 남자 마라톤이다 보니까 그 마라톤 완주하는 모습은 그 올림픽 폐막을 앞두고 그 메인 스타디움 관중석에 앉아 있는 수만 명의 관중들 뿐만 아니라 그 전 세계 많은 그 시청자들께 많은 이제 영향을 미치는 그 꿈의 스포츠가 마라톤인데요. 그것에 이제 영향을 받아서 이듬해인 1897년에 보스턴에서 보스턴 마라톤 1회 대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스턴 마라톤은 지금도 매년 4월 셋째 주 월요일에 열리는데요. 그러게 이제 요일을 기준으로 개최일을 정한 시점은 1969년도부터입니다. 1969년부터는 매년 4월 셋째 주 월요일에 개최되는데요. 그 전에는 아예 날짜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매년 4월 19일로 그러니까 1968년까지는, 즉 1897년부터 1968년까지는 매년 4월 19일로 날짜가 지정되어 있었는데 1969년부터는 이제 매년 4월 셋째 주 월요일, 즉 요일제 방식으로 요일을 기준으로 개최일이 정해졌었다는 거고요. 그러면 왜 기존에는 4월 19일이었냐? 그게 바로 유래가 있습니다. 미국이 독립이 선언된 게 1776년 7월 4일인데요. 그 독립전쟁의 이제 막바지에서 미국이 그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게 1776년 7월 4일의 독립 선언일이거든요. 그런데 그에 앞서서 전년도인 1775년 4월 19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 미국의 식민지를 이제 개척하고 식민지를 지배하고 있었던 영국과 그 식민지 그 지역에, 즉 미국인들 간에 이제 이런 갈등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거죠. 그러니까 1620년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의 북동부에 있는 매사추세츠주의 보스턴에 입항해가지고 영국의 미국 식민지 역사가 시작이 됐었는데요. 그로부터 한 150년 정도가 지난 1775년 4월 19일에는 기존의 미국인들과
그 지역을 지배를 하고 있던 영국 간에 이제 갈등이 굉장히 고조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보스턴의 북서부에 콩코드라는 그 소도시가 있습니다. 콩코드에서 미국의 이제 민병대 무기고가 있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지배를 하고 있던 이제 영국군들이 무기고에 대해서 접수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민병대의 무기고를 접수하려는 접수 작전을 펼치는 과정에서 영국군과 그 미국 민병대 간에 이제 충돌이 발생이 돼가지고 결국은 거기에 콩코드뿐만 아니라 인접 지역이었던 렉싱턴 이쪽이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그 미국의 민병대가 영국군을 상대로 전투를 벌여가지고 미국의 민병대가 승리하게 됐고 그로 인해 가지고 미국 독립전쟁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듬해인 1776년 7월 4일에는 미국이 영국을 상대로 독립을 선언하게 되고 그로부터 한 13년이 지난 1789년에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미국의 이제 역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런 그 독립전쟁의 촉발이 됐던 서막을 열었던 그 렉싱턴 콩코드 전투, 즉 1775년 4월 19일자 그 렉싱턴 콩코드 전투를 기념하기 위한 날이 미국인들한테는 바로 애국의 날이라고 합니다. 패트리어트 데이라는 애국의 날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4월 19일이. 그래서 1897년에 보스턴 마라톤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날짜를 애국의 날로 개최하는 걸로 하자라고 해서 1897년부터 1968년까지는 매년 4월 19일에 보스턴 마라톤을 개최를 했었는데요. 1969년 들어서는 이제 매년 4월 셋째 주 월요일에 하는 걸로 이제 바뀌었다라는 게 미국 보스턴 마라톤의 이제 시작의 그런 역사다. 날짜가 그렇게 날짜 정해진 배경이 그렇다. 그런 것은 이제 알아두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즉 19세기 말엽에 보스턴 마라톤이 시작돼서 지금까지 123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세기 들어서 이제 마라톤에 있어서 아주 전설적인 보스턴 마라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마라톤에 있어서 아주 전설적인 불멸의 영웅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존 캐리라는 사람입니다. 존 캐리. 이 존 캐리라는 사람은 보스턴 마라톤을 61회 출전해서 58회를 완주를 하는 보스턴 마라톤의 전설입니다. 보스턴 마라톤 자체가 세계 마라톤에서 가장 역사와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는 최고의 꿈의 대회다 보니까 보스턴 마라톤에 그렇게 많이 출전해서 이름을 날렸다는 것은 보스턴 마라톤의 산증인일 뿐만 아니라 세계 마라톤의 산증인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존 캐리라는 분에 관하여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분은 1907년에 태어나서 2004년에 돌아가셨으니까 만 97세까지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마라톤을 너무 열심히 하면은 몸에 무리가 가가지고 뭐 단명할 수도 있다, 수명이 단축될 수 있다 이런 뭐 근거 없는 속설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그분이 온몸으로 보여준 분입니다. 1907년에 태어나서 2004년에 돌아가셨으니까 97세의 나이로 이제 돌아가신 마라톤에 있어서의 전설적인 불멸의 영웅으로서 바로 존 캐리라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왜 유명하냐? 그분이 이제 1932년 만 나이로는 27살입니다. 만 27세의 나이로 마라톤에 이제 그 마라톤을 최초로 시작한 것은 최초로 보스턴 마라톤에 나간 것은 25세 나이에 보스턴 마라톤에 처음 나가가지고 85세 나이까지 만 60년 동안
보스턴 마라톤에 출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25살에 보스턴 마라톤에 나갔으니까 1932년에 보스턴 마라톤에 처음 참가해가지고 만 60년 후인 1992년까지 만 60년 동안 한 해도 쉬지 않고 매년 출전을 했고, 그래서 양편 넣기로 계산하니까 총 61번 출전했는데 그 중에 58회를 완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보스턴 마라톤에서 2번을 우승을 했습니다. 만 27세의 나이인 1935년도에 보스턴 마라톤에서 2시간 37분의 기록으로 보스턴 마라톤을 우승을 했고요. 또 10년이 지난 1945년에는 38살의 나이로 또 한 번 보스턴 마라톤을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60일에 출전해서 그 중에 58회를 완주했는데 보스턴 마라톤은 2번 우승을 했고, 또 준우승, 즉 2위는 7번이나 있습니다. 7번. 그 다음에 5등 이내에 들어온 거, 5위 이내에 들어온 게 총 15번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보스턴 마라톤의 이제 산증인이자 역사이기도 한 분이 바로 존 캐리라는 분인데요. 이제 그분이 이제 어떤 걸, 그런 뭐 기록도 좋지만은 또 꾸준한 노력, 또 인내력, 끈기, 그런 것들이 이제 그분이 이제 얼마나 열심히 열정적으로 인생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라토너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한테 많은 귀감을 이제 귀감이 되는 분이 바로 존 캐리라는 분인데요. 그분은 이제 마라톤 최초에 우승했던 때가 1935년도 만 27세의 나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다음 연도인 1936년에 이제 보스턴 마라톤의 32km 지점인 상심의 언덕이라는 그 명칭이 생긴 유래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분과 관련이 됩니다. 1936년이면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 일제강점기하에 송기정 선생님께서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 출전하셔가지고 8월 9일날 그 땡볕에 삼복 대위 때입니다. 1936년 8월 9일 그 땡볕 더위에 송기정 선생님께서 독일의 베를린 비스마르크 언덕을 돌파하시면서 2시간 29분 19초, 그 당시에는 세계 신기록입니다. 2시간 29분 19초의 기록으로 베를린 올림픽 남자 마라톤을 우승하시면서 세계 만방에 한민족의 기계를 알리셨던 분이 바로 우리 송기정 선생님이신데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일제강점기다 보니까 우승의 월계관, 또 독일의 히틀러로부터 이제 뭐 완주 뭐 기념품 뭐 이런 걸 다 받으셨을 텐데도 일장기를 달고 이렇게 출전했던 그러한 민족의 아픔, 서름이 있다 보니까 그 부상으로 받았던 월계관을 이렇게 쓰고 부상으로 받았던 그 화분으로 그 일장기를 가릴 수밖에 없었던 그 처절한, 승리했으면서도 너무나도 울분에 찬 그런 역사, 그 순간이 지금부터 84년 전인 1936년 8월 9일 베를린 올림픽에 있어서의 영광스럽지만은 너무나도 슬픈 그런 우리 일제강점기의 역사가 바로 이제 송기정 선생님의 베를린 올림픽 남자 마라톤 우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36년은 굉장히 중요한 역사를 남긴 그 시점인데요. 여하튼 우리 송기정 선생님께서 한민족의 기계를 세계 만방에 떨치셨던 베를린 올림픽 남자 마라톤 우승 2시간 29분 19초라는 그 당시의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하셔가지고 민족의 영웅이 되신 거죠. 그 1936년을 연상하시면서 이제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1936년 4월 19일 날 이제 보스턴 마라톤이 이제 열립니다. 그러니까 베를린 올림픽을 한 넉 달 앞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스턴 마라톤에서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전년도 우승자였던 그 존 캐리,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존 캐리,
전년도 우승했던 전년도에 그러니까 1935년에 2시간 37분의 기록으로 보스턴 마라톤 우승했던 사람이 이제 1936년에 다시 출전을 하게 됩니다. 출전을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막 그 경쟁했던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이 있냐면 존 캐리와 전년도 우승자인 존 캐리와 경쟁했던 사람이 아메리칸 인디언 출신의 그 앨리슨 브라운이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앨리슨 브라운이라는 선수. 그래서 뭐 다 이렇게 다들 이제 선두 그룹을 형성하면서 이제 출발을 했었는데 앨리슨 브라운 선수가 굉장히 그 선두 그룹을 이제 제끼고 이렇게 치고 나가는 그런 형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너무나도 급하게 뛰어나가다 보니까 다른 선두 그룹의 선수나 다른 이제 뭐 관중들은 저렇게 마라톤이라는 것은 42.195라는 긴 거리를 뛰어야 되는데 초반에 저렇게 오버 페이스를 하면 저 선수 완주할지가 의문이다. 중도에 포기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우려들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런 우려대로 27km, 28km 지점에 딱 이르렀을 때 그 선두를 치고 나갔던 그 앨리슨 브라운이라는 선수가 이제 지치기 시작한 겁니다. 지쳐가지고 좀 속도가 떨어지고 있을 때 전년도 우승자였던 존 캐리라는 사람이 그 앨리슨 브라운의 어깨를 툭 치고 이제 추월을 하면서 뭐 툭 쳤다라는 것은 뭐 무시했다라기보다는 좀 힘내라, 화이팅 이런 의미로 어깨를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터치하고 지나갔다고 합니다. 존 캐리 전년도 우승자가. 그러면서 이제 존 캐리는 이제 속도를 이제 내고 가는데 그로부터 한 5km 정도가 지난 이제 32km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그 32km 지점은 보스턴 마라톤 코스에 있어서 완만한 경사가 시작이 됩니다. 32km 지점부터 한 2km 정도가 완만한 경사가 오르막길입니다. 그래서 32km 지점에서 한 34km 지점까지 완만한 경사가 오르막길인데 그 올라가는 그 고도가 한 3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완만한 경사 32km부터 34km 지점까지 완만한 경사가 올라가는데 그 2km 거리가 고도로는 한 30m 정도 고도가 표고차죠. 표고차가 30m 정도가 나는 겁니다. 그 2km 거리가 표고차로는 30m 정도를 올라가는 완만한 경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존 캐리가 그 앨리슨 브라운을 27, 8km 지점에서 추월을 하고 5km를 달려왔는데 32km 지점부터는 이제 완만한 경사가 오르막길이 시작이 되다 보니까 전년도 우승자인 존 캐리도 이제 지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상황에서 27, 8km 지점에서 추월을 당했던 앨리슨 브라운이라는 선수, 즉 아메리칸 인디언 출신 그 선수가 바로 존 캐리를 추월을 해버립니다. 반전이 이루어진 거죠. 존 캐리를 추월을 해버리니까 존 캐리가 그 추월을 해가는 앨리슨 브라운을 바라보면서 허탈해합니다. 자기는 앞으로 한 2km 정도 완만한 경사길을 올라가야 되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평지가 좋은데 경사길이라 힘든 거죠. 그래서 존 캐리가 추월 당하면서 추월해가는 앨리슨 브라운을 보면서 굉장히 허탈한 표정을 지으면서 자기도 이제 천천히 따라가는데 그걸 취재하고 있던 보스턴 글로브라는 그 신문의 기자인 네이슨이라는 기자가 어떻게 그것을 기사화 시키냐면 브레이킹 캐리스 하트, 브레이킹 캐리스 하트.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이제 직역을 한다면 캐리의 심장을 파열시켰다. 뭐 이런 의미의 직역이 되는 겁니다. 브레이킹 캐리스 하트, 즉 추월당한 캐리의 심장을 파열시켰다. 너무나도 경사길이니까 완만한 경사길이다 보니까 캐리의 심장을 파열시켰다. 뭐 이렇게 직역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건 그 기자가 네이슨이라는 기자가 그걸 쓴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추월해가는 그 앨리슨 브라운을 바라보는 추월당한 그 존 캐리가
추월 당하니까 마음이 속상한 거죠. 즉 상심을 한 겁니다. 상심. 상처를 입은 겁니다. 마음의 상처. 상처 상자에다가 그 마음 심자. 추월 당하니까 상심해가지고 허탈한 표정으로 이제 지켜보면서 이제 뛰어가는, 쫓아가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Breaking Kelly's Heart, 즉 그 기자, 네이슨 기자의 그 기사의 제목을 그렇게 단 취지는 추월당한 캐리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 이런 취지로 쓴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한국에 전해질 때는 그게 이제 잘못 전달이 된 겁니다. 한국에서는 그 말을 의역을 하지 않고 그냥 직역을 한 거죠. 캐리의 심장을 파열시켰다. 그러니까 막판에 그 후반부에 오르막길이 계속 2km 정도 올라가는 그 구간에서 추월 당하니까 추월 당하면서 계속 쫓아가는 상황이 되는데 그러면서 경사길이다 보니까 쫓아가는 캐리의 심장이 파열될 정도로 맥박수가 올라가고 심박수가 올라가고 헐떡거리고 그러니까 캐리의 심장이 파열되는 그게 심장 파열의 언덕이다라고 우리나라로 이제 전달되는 과정에서 잘못 전달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보스턴 글로브 기자의 의도는 캐리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 그래서 그건 32km 지점은 상심의 언덕이다. 상처 상자에다가 마음 심자 해가지고 상심의 언덕이다. 라는 취지로 기사를 쓴 건데 우리나라에서 콩글리시로 잘못 이렇게 직역이 되다 보니까 캐리의 심장을 파열시키는 언덕, 그 전년도 우승자인 존 캐리의 심장을 파열시킬 정도로 그 경사길이 힘든 언덕이다. 그래서 심장 파열의 언덕이다. 라는 식으로 우리나라에서 잘못 해석을 해서 그걸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도 하트 브레이크 힐, 즉 심장 파열의 언덕이다. 하트 브레이크 힐이라는 용어로 이제 잘못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원래의 의미는 그게 심장 파열의 언덕이 아니라 상심의 언덕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1935년도에 우승했던 존 캐리가 1936년도에는 거기 이제 앨리슨 브라운과 이렇게 경쟁을 하다가 상심의 언덕에서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던 거고 그래서 그 36년도의 결과는 그 추월을 했던 앨리슨 브라운이 1위를 했습니다. 우승을 했습니다. 그 기록은 2시간 33분의 기록으로 우승을 했고 그때 추월 당한 전년도 우승자인 존 캐리는 5등을 했는데 2시간 38분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존 캐리는 전년도에 우승할 때는 2시간 37분의 기록으로 우승했는데 이듬해인 36년도에는 이제 1분이 늦은 2시간 38분의 기록으로 5등을 한 거고 추월을 했던 앨리슨 브라운은 2시간 33분의 기록으로 1등 우승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역사가 있었고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예. 그런 역사가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게 또 있냐면은 그 대회가 있고 나서 그 존 캐리라는 분은 미국의 국가대표로 베를린 올림픽에 출전을 합니다. 거기 가서 우리 송기정 선생님과 같이 경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송기정 선생님은 2시간 29분 19초의 기록으로 우승을 했는데 이 존 캐리라는 분은 성적을 안 좋아가지고 18등밖에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또 이제 세월이 12년 흘러서 1948년도 런던 올림픽에도 또 나갑니다. 존 캐리라는 분이. 그래서 런던 올림픽에도 나가는데 또 21등밖에 못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스턴 마라톤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록을 보이는데 올림픽에서는 별로 좋은 기록을 이제 못 세웠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36년도에 상심의 언덕이라는 그 말이 생긴 그 연도에서 우승했던 앨리슨 브라운은 그로부터 3년이 지난 1939년도에는 또다시 두 번째로 보스턴 마라톤을 우승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존 캐리라는 그분은 또 1945년도에 또 보스턴 마라톤에서 우승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존 캐리라는 분은 1935년도하고 45년도 두 번 보스턴 마라톤을 우승하고 그 다음에
상심의 언덕에서 이제 추월하면서 우승을 했던 앨리슨 브라운은 1936년하고 그다음에 39년 이렇게 두 차례 보스턴 마라톤을 우승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보스턴 마라톤의 역사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그 존 캐리는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5세 보스턴 마라톤에 처음 나가가지고 85세까지 60년 동안 61회 연속 양편 넣기니까 61회 보스턴 마라톤에 출전해서 58회를 완주를 했고 그 중에 2번 우승하고 그 다음에 7번은 준우승을 하고 그 다음에 5위 이내에 들어온 게 다 해서 15번이나 될 정도로 보스턴 마라톤의 이제 전설이신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도 꾸준히 하신 거죠. 뭐든지 꾸준히 한다라는 것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한결같은 꾸준함, 인내, 끈기, 그 다음에 또 보스턴 마라톤에서 2번이나 우승하고 뭐 7번이나 준우승할 정도로 최고의 성적을 거두신 그 보스턴 마라톤의 전설이자 전 세계 마라톤계의 그런 영웅이시기도 한 분이 바로 존 캐리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최고 기록, 개인 최고 기록은 이제 1943년도에 달성을 합니다. 1943년도, 그러니까 1943년도면 이분이 1907년생이다 보니까 이분의 나이 36살 때 개인 최고 기록을 달성을 하는데 그때 2시간 30분의 개인 최고 기록을 달성합니다. 2시간 30분의 기록으로. 그 다음에 이분이 마지막으로 달리셨던 1992년도, 즉 85세의 나이입니다. 1992년 85세의 나이로 마지막에 달리실 때는 기록이 5시간 58분입니다. 5시간 58분. 그러니까 전성기 때 최고 기록인 36살 때 2시간 30분보다 2배 더 긴 5시간 58분의 기록으로 1992년 85세 때 마지막으로 완주하시고 은퇴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보스턴 마라톤의 전설이신 불멸의 영웅이신 존 캐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존 캐리 그분이 92년에 은퇴하고 이듬해인 93년도에 보스턴 마라톤 32km 지점인 상심의 언덕 거기에다가 동상을 세워놨습니다. 그 동상을 보면은 그 두 사람이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손을 치켜 올린 상태에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달리는 그런 활짝 웃고 뛰는 모습인데요. 두 사람이 인상이 비슷합니다. 왜 인상이 비슷하냐? 동일한 사람입니다. 왜 동일한 사람이냐면 한 사람은 27살의 나이로 2번 번호표를 달고 있고 또 옆에 있는 사람은 77세의 나이로 61번 번호표를 달고 달리는 모습인데요. 두 사람이 이렇게 손을 맞잡고 달리는 모습인데 그 2번 번호표를 달고 있는 젊은 시절의 27살은 바로 존 캐리가 1935년에 만 27세의 나이로 보스턴 마라톤에서 2시간 37분의 기록으로 우승했을 때의 그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왜 2번이냐? 보스턴 마라톤을 2번 우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 캐리는 1935년하고 1945년 2번 보스턴 마라톤 우승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젊은 시절 27살 시절에 존 캐리가 2번 번호표를 달고 이렇게 동상이 있는 것은 보스턴 마라톤을 2번 우승했기 때문에 번호가 2번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27살은 그분이 35년도에 27살의 나이로 처음 우승했기 때문에 그 젊은 시절, 즉 27살 시절의 모습을 동상으로 만든 거고요. 또 옆에 있는 사람은 50년의 세월이 흐른 77세의 나이가 든 존 캐리의 모습을 형상화한 겁니다. 나이가 든 77세 때의 모습, 50년이 흐른 보스턴 마라톤 우승 때로부터 50년이 흐른 77세 때의 그 나이 든 존 캐리의 모습을 보인 거고 왜 그 가슴에는 61번 번호표냐면 그분이 보스턴 마라톤에 60일에 출전했기 때문에 60일에 출전해서 58회 완주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60일에 출전했기 때문에 61번 번호를 달고 있는 겁니다. 요약하면 두 사람이 이렇게 서로 손을 맞잡고 달리는 모습인데 젊은 사람은 그 27살 보스턴 마라톤 최초에 우승했던 그 나이에
사람으로서 2번 번호를 달고 있는 이유는 보스턴 마라톤을 2번 우승했기 때문인 거고, 또 옆에 손을 맞잡고 있는 동일한 인물인 나이든 존 캐리는 50년의 세월이 흐른 77세의 나이에 이렇게 이제 손을 맞잡고 있는데, 가슴에 61번 번호를 달고 있는 이유는 보스턴 마라톤을 61회 출전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의미로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 정도로 보스턴 마라톤의 이제 전설이 바로 존 캐리라는 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스턴 마라톤 하면은 이제 또 잊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존 캐리라는 분은, 그래서 보스턴 마라톤에서 그러게 산 증인인데, 1936년에는 베를린 올림픽에 출전해가지고 송기정 선생께서 우승할 때 그분은 18위를 했다고 했는데요. 그 두 분이, 송기정 선생님과 존 캐리라는 분이 서로 절친이 됐답니다, 나중에. 그래서 송기정 선생님이 그 대회, 베를린 올림픽 끝나고 바로 자신이 신었던 신발을 존 캐리한테 선물해 주시기도 하고, 나중에 올림픽 끝난 다음에도 두 컬레를 추가로 손 선생님이 존 캐리라는 분한테 추가로 신발을 선물해 주실 정도로 굉장히 절친 관계를 유지하셨다라는 에피소드도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손기정 선생님께서 이제 그 베를린의 영웅이 되신 다음에 이제 마라톤을 굉장히 우리 고국에 돌아오셔가지고 육성을 많이 하셔가지고, 드디어 그로부터 이제 11년이 지난 1947년에 그 유명한 이제 서윤복 선생님이 탄생합니다. 서윤복 선생님. 송기정 선생님은 양정고고, 지금의 양정고등학교 출신이신데요. 그 1947년에 이제 서윤복 선생님은 숙문고등학교 출신입니다. 서윤복 선생님이 이제 드디어 해방 후에 미 군정 체제하에서 정식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은 안 된 상황입니다. 1948년에 수립이 됐기 때문에 그보다 1년 앞선 1947년 미 군정 체제하에서 우리 서윤복 선생님께서 송기정 감독, 그 다음에 남승용 코치 겸 선수의 지도하에 서윤복 선생님께서 보스턴 마라톤에 출전합니다. 1947년이면 보스턴 마라톤이 시작된 지 50주년입니다. 50주년. 양편 넣기로 하니까 제50일에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감독은 베를린의 영웅이신 송기정 선생님, 코치 겸 선수는 베를린 올림픽 남자 마라톤에 3위를 하셨던, 동메달을 따셨던 남승용 선생님이 코치 겸 선수로, 그 다음에 일반 선수는 바로 서윤복 선수가 하나의 이제 보스턴 마라톤 출전 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1947년에 보스턴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미 군정 체제이다 보니까 미 군용기를 빌려 타고 다 해서 한국을 출발한 지 5일 만에 보스턴에 도착을 해가지고 보스턴 마라톤에서 이제 서윤복 선생님이